자, 브라우저 렌더링 방식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하고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엔진을 물어보고 있어요. 엔진이라는 건 이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서 저 밑에서 우리가 서버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을 어떻게 출력을 할지 기본 핵심 프로그램을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게코라는 엔진은 모질라 파이어폭스에서 만든 렌더링 엔진이고, 렌더링이란 건 화면에 뿌려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H1을 서버로부터 H1이라는 태그가 들어오면 브라우저는 H1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얘들이 해석해서 보여주는 그 엔진 프로그램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실 W3C에서 만든 대로 거기에 규격대로 이 H1은 이런 식의 위아래 마진이 있고 화면에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없어도 이런 폰트 사이즈로 화면에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해서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그 표준에 맞게끔 렌더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브라우저들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롬은 블링크라는 엔진을 쓰고 있고요. 이 블링크라는 엔진은 크로미늄이 엣지하고 같이 쓰니까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가 동일한 렌더링 엔진을 씁니다. 순서, 우리가 이제 서버에다 요청해서 HTML 태그가 또는 CSS나 스크립트가 왔을 때 걔를 렌더링하는 화면의 내용을 표현해주는 순서예요.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내부적으로 이벤트가 뜨거든요. HTML 다 읽었어요. 띵.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 안에 이제 돔도 다 생성했어요. 띵 들어오고 이제 페이지에다가 화면을 뿌려지기 막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신호가 띵 들어오고 다 만들었어요. 난 다음에 또 신호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가 우리가 다큐멘트 레디가 그 중에 일부였어요. 다큐멘트 레디는 화면에 다 렌더링을 하고 페인팅까지 다 끝난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보가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이 순서 HTML, CSS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고 돔을 만든대요. 그리고 CSS도 객체 모델을 생성해요. 이거를 CSS 여기는 안 써놨네. CSS 솜이라고 합니다. CSS도 트리 구조로 해서 객체 모델이 생성돼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돔이 HTML을 읽어서 트리 구조를 읽는 것처럼 CSS도 읽어서 CSS도 모델을 생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이거는 H1은 요소 크기가 몇이고 이미지는 너비가 몇이고 높이가 몇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게 여기 레이아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크기는 얘는 이 크기로 화면에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제 브라우저 빈 화면에다가 색칠을 하죠. H1도 색칠하고 배경도 색칠하고 해서 만들어주는 게 페인팅 단계가 실제 화면의 내용을 출력하는.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맨 뒤에 실행될 자바스크립트가 맨 뒤에 실행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디에 넣으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이트는 아직 실행되지도 않을 스크립트를 미리 로드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어디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거예요. 바디 바로 전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죠. 자, 이거 렌더링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서, 이 순서도 아까 순서마다 이벤트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건 우리 수업자료에서 보고 옵시다. 자, 브라우저가 아까 웹문서를 읽기 시작한다. 그게 그럼 뭐예요? 여기에 HTML과 CSS를 펄싱한다. 그리고 태그들을 다 읽으면 내부적으로 그걸 뭐로 이용해서 레디 이벤트가 생기면 이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저 뒤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CSS 바꾼다거나 뭘 클릭했을 때 누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 이후.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로드입니다. 얘 이미지들이 이제 다 파악해서 여기 뭐 해요? 여기에서 얘로 치면 뭐 하는 겁니까? 레이아웃을 파악을 해요. 안에 요소들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하고 걔들의 크기들을 확인합니다. 레이아웃을 확인하는 단계. 그러면 요때가 끝나면 우리는 로드라는 이벤트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로드라는 이벤트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간혹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의 내용을 불러올 때 원래 HTML에 이미지랑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은 여기 레디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BX 라이브러리든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든 그런 거 돌리면 제대로 잘 작동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이미지가 2단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거면 웹페이지에 아까 리퀘스트를 AJAX로 보낸다거나 해가지고 HTML에 이미 내용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미지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슬라이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만들 때 필요했던 슬라이드 보통 이제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이미지의 너비를 자동으로 계산하거든요. 내 크기가 몇인지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여기엔 3개가 나오라고 했어. 그러면 너는 너비를 200으로 줄여야 되겠네. 그런 걸 우리가 로드한 스크립트가 해석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을 하려면 이미지가 이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스와이퍼를 돌리라고 하면 깨지는 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 로드. 근데 로드는 이 페이지에 애초에 원래 있었던 걸 다 로드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들어오는 걸 파악하려면 그럴 때는 또 별도의 라이브러리,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했었어요. 이미지 loaded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지정한 이 요소 안에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그때 할래? 라고 해서 이미지 loaded라는 게 그때 필요했었습니다. 이거 우리 메이슨이 라이브러리 할 때 한번 봤었어요. 얘가 있으면 사용자한테 보여줄 이미지가 다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주고 그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id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가 다 로드되면 그때 라이브러리 돌리든 그때 메이슨을 돌리든 그때 필터링 하든 그런 걸 시킬 수 있어요. 로드된 이후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이렇게 별도의 라이브러리. 자, 그 다음에 뷰와 리액트와 앵귤러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들의 특징들이 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린 뷰를 아직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다음 주에 일단은 짧게라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뷰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대비 가벼워요. 리액트 대비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리액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컴포넌트 만들고 불러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부만 렌더링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대신 리액트 대비 조금 더 가볍다. 네, 차이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중소규모의 프로젝트,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뷰를 쓰기가 수월하다라고 되어 리액트는 우리가 계속 지금 수업을 쭉 했던 거라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대신 리액트에서는 우리 JSX 문법을 이용했었고요. 이 위에 뷰니, 앵귤러니, 스벨트니, 기타 등등의 그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보다 유저가 훨씬 더 많아서 뭔가 물으면 다 대답이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풍부하다라는 건 얘와 관련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으니까 질문과 답변, 소스들 모두 다 확인해서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앵귤러는 지금 많이 죽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대규모 웹사이트 만들 때 일단은 안정적으로 여기에 보면 안정성을 강화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라 네, 대규모 프로젝트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점유율로 봤을 때는 리액트가 단연코 가장 위고요. 그 다음에가 리포트 여기 stateofjs.com 해서 참조 링크가 있어요. 이게 매년 이제 설베이 설문을 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걸 주로 공부하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그런 개발자들의 설문 결과를 가지고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볼게요. 링크 새로 고침하면 돼요. 새로 고침하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긁어왔어. 네. 원본 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본 페이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 라이브러리 파트 보고 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볼게요.
여기 왼쪽에 libraries에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중에 누가 제일 점유율이 높나? 자, 일단은 overtime 했을 때 맨 위에가 리액트. 네. 리액트 보시기 바랍니다. 리액트가 2026년도에는 92%였다가 아마 다른 거를 리액트만 잠깐 볼게요. 그랬는데 리액트가 지금은 80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83% 정도네요. 그 위에 있는 건 그럼 누군가요? 솔리드? 솔리드는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퀵 같은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게 많네요. 자, 리액트 바로 밑에는 뷰가 있습니다. 뷰가 77% 정도네요. 그 다음에 스벨트가 꽤 치고 올라왔네요. 스벨트도 90% 정도 있네요. 리액트보다 스벨트가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은데, 자, 얘가 여기에 보면 awareness 알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얘가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걸 볼게요. usage. 사용하고 있는 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네, 리액트가 일단 단연코 1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앵귤러, 그 다음에 뷰. 앵귤러가 그래도 아직 점유율이 있네요. 자, 이런데, 사용하는 건 이런데, 앞으로 관심 있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항목에 있잖아요. 배우고 싶은 거라고 했을 때 interest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스벨트가 있네요. 솔리드는 뭔지 모르겠고요. 솔리드는 지금 2021년도에 나온 거네요.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용할 거다, 그리고 다시 사용 안 할 거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유세이지니 현재 사용 빈도로 봤을 때는 리액트가 가장 높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쪽에는 어떤 걸 쓰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의 백엔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의 백엔드예요. 얘도 사용 볼게요. usage에서 백엔드 쪽에는 next.js를 쓰네요. next.js를 이용해서 백엔드 단에서 스크립트, HTML 다 생성해서 한 방에 뿌려주는 거. 여기에 있는 next.js나 여기에 있는 테크닉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SSR,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 할 때 필요한 테크닉들이에요. 이제 SSR과 CSSR 구분할 거지만 서버 사이드의 테크닉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거. 얘도 usage 볼게요. 얘는 큰 차이는 없군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많이 쓰네요. 리액트 네이티브는요, 앱 만들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이나 애플의 앱 만들 때 쓰는 게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트도 지금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꽤 많죠. Create React 앱을 이용해서 그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앱을 만들 때 범용수로 쓰는 게 있었고, 그냥 최근에 나온 거는 Next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서버 사이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 있고, React 네이티브가 따로 있어요. 앱이나 앱 만들 때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빈도라고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일단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게 65%, 학생들 그리고 취미로 이건 뭐 별 의미 없고,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용도로 쓰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단연코 가장 많은 건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많이 쓴다라고 나와 있네요. 설베이. 그 외에 나머지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페이지의 로딩 속도랑 캐싱, 렌더링, 최적화 등 웹 성능을 최적화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페이지 로딩 최적화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파일입니다. 파일.
이미지, 특히 이미지가 제일 큰 관건이에요. 이미지가 지나치게 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웹페이지에 나올 크기는 200이 200분이 안 되는데 난 고화질 이미지 써야지 막 3000, 4000짜리를 가져와가지고 CSS적으로 200에 400짜리에다가 가둬놓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많이 하고 혼나죠. 왜 이렇게 해서 일부러 사이트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압축하라죠.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압축하래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웹팩을 썼다면 웹팩이 자동으로 압축을 해줘요. 근데 웹팩 시스템을 안 쓰고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 1차, 2차, 3차, 4차 같은 경우에는 압축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압축을 한다라고 하면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미니파이어라고 해볼게요. 미니파이어라고 해보면 미니파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네요. 되게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메뉴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다가 CSS 넣고 미니파이 해주면 딱 주석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작업을 하면 이전 게 있나? 잠깐만요.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CSS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주석도 있고 공백도 있고 인덴테이션도 다 있어요. 얘를 제가 여기 미니파이에다 넣고 미니파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주석이고 뭐고 다 없어졌죠? 한 줄 처리됐습니다. 됐나요? 이거를 쓰란 얘기입니다. 저걸 가져와서 우리가 기존의 스타일 CSS였다라고 한다면 걔를 그냥 써도 되고 스타일의 min CSS라고 이름을 바꾸고 써도 되고요. 저렇게 돼 있는 거 그냥 쓰면 나중에 이거 유지보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은 살아 있어야 돼요. 원본은 살아 있고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CSS를 미니파이해서 줄이고 스크립트도 줄인다라고 하면 스크립트가 이런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도 넣고 보면 JS라고 해서 해주고 여기 안에 펑션이나 그런 것들 지금 안에 ES6가 아닌 것도 있었거든요. 다 ES6로 바꿔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조금이라도 줄여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팩이나 이런 걸 썼으면 사실 웹팩이 다 해줘요. 리액트에서도 우리가 빌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짠 CSS랑 자바스크립트가 다 한 줄로 그냥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볍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페이지 로딩 속도를 올리려면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이 클라우드나리에서는 뭐 해준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URL을 넣으면 그 URL에서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라고 얘가 제시를 해주고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할 수 있었어요. 예, 이 피드, 테스트에다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주소를 넣으면 얘가 분석을 해서 여기 이미지는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걔를 써라 라고 해서 얘들이 제시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지만 줄여도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까 코드 아무리 그렇게 미니 파일 해봤자 이미지 하나 줄인 것만 못해요. 이미지는 1메가짜리가 100K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드는 100K짜리가 10K 안 되거든요. CSS나 자바스크립트가 아무리 커도 걔 줄여봤자 얼마 안 줄어요. 근데 디플모와 태산이라고 걔도 하고 싶은 거고요. 얘가 이제 애널라이즈를 하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나오면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에서 캐싱, 서버에 들어갈 때 캐싱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에 다 캐싱을 씁니다. 캐싱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그때그때 다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해당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해놓고 걔를 불러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CDN을 활용하면 컨텐츠를 우리 서버에 넣는 게 아니라 해외 서버에서 가져오니까 우리 서버의 트래픽을 안 잡아먹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해서 지금 전체 커런트 이미지가 5.3메가인데 얘 말을 들으면 511K로 줄 수 있대요. 10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대요. 근데 단서는 뭐가 있냐면 얘는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거 알려줘요.
헤드를 줄일 때 여기에서 이미지 종류 중에서 가장 적은 거는요. JPG는 원래 용도가 JPG는 다시 적는 이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지만 웹P 같은 거 있거든요. 웹P. 여기서 보면 PNG 같은 경우에는 PNG를 줄여봤자 95. 여기에서 74% 줄일 수 있다는데 가장 많이 줄이는 게 뭐래요? 얘랍니다. 자, 근데 저 AVIF라는 파일 확장자 들어보셨습니까? 확장자 이런 거 들어봤어요? AVIF. 전 못 봤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있는 거, 얘는 많이 봤어요. 얘는 나온 지 꽤 됐으니까. 근데 이 나온 지 꽤 된 이 녀석도 디테일을 보면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어요. 이 PNG는 모든 브라우저에 다 쓸 수 있지만 웹P는 딱 2개뿐이 안 되거든요. 그걸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얘는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기 AVIF도 파이어폭스 이렇게 3개까지만은 지원을 한대요. 줄여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브라우저 호환성이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범용적인 걸로 해서 그래 나 이거 받을래 하면 이거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량을 줄여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렌더링 최적화야 앞서 말씀드린 거. 이건 코딩 할 때부터 조금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작성하는 이 코드가 줄일 여지가 없나. 내가 지금 무식하게 반복 모드로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다 개별로 쓰진 않았나.